지역의 이슈를 만나는 시간 헬로우 이슈 토크 시작합니다. 독도재단은 독도 관련 학술 교육과 조사 연구를 통해 독도가 예로부터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섬이었다는 역사적 진실을 알리는 데 힘쓰고 있는데요. 오늘은 독도재단의 신순식 사무총장과 함께 독도재단의 비전과 향후 과제에 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총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2019년 4월부터 지금까지 독도재단을 이끌고 계신데요. 그동안의 소회도 좀 궁금합니다. 네, 제가 40년의 어떤 공직 생활을 마치고 아마 이제 독도 정책과장 또 독도 정책관 그리고 이제 국방대학교 있을 때 네. 독도 관련 논문을 또 냈던 그런 인연으로 어려운 시기에 독도 재단 사무총장을 맡게 됐습니다. 네. 아마 독도 관련해서 어려운 시기가 없었던 해가 없었습니다만은 그렇죠. 일본의 도발의 강도가 또 날로 갈수록 또 더해가고 있는 시점에 독도 재단이 몸담고 있는 그 자체만 해도 긴장이 더해가고 또 사명감이 충만하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진짜 사명감으로 열심히 활동을 해주셨을 것 같은데, 독도 수호를 위해서, 독도재단이 하는 일이 어떤 건지도 좀 궁금해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도 좀 소개해 주실까요? 독도 재단은 아이러니하게도 일본의 그 다케시마날 재정 관련 도발로 이제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 독도 재단에서는 일본이 다케시마 조례를 통과심에 따라서 네. 경상북도와 경상북도 의회에서는 그 시마네 현안의 어떤 자매개념을 파기를 하고 경북도에서는 또 독도 대책 지킴이 팀을 만들고 그렇게 독도 재단을 만들어서 독도 재단에서는 그 민간단체의 어떤 전체 어떤 허브를 역할하는 어떤 플랫폼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해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동안 독도재단의 노력과 어떤 활동들을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밖에 독도를 문화예술 섬으로 만들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도 지금 추진 중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독도는 그야말로 분쟁의 섬이 아니라 네. 문화예술의 섬, 또 평화의 섬으로 나가는 게 방향성이 맞다. 그래서 이제 매년 그 독도가 이제 어떤 평화의 어떤 숨이 문화예술이 살아 심시는 섬으로 만들기 위해서 매년 10월을 또 독도의 달로 도에서는 정해서 네. 여러 가지 독도 관련 상품들을 개최하는 비즈니스 페어도 하기도 하고 네. 또 그 외에도 청소년들에게 울릉도 독도를 탐방하는 항해 체험을 시키기도 하고 네. 예, 그 외에도 이제 10월 되면은 독도 문예대전이라든지 문예 대전이요. 예, 그리고 독도사랑 글짓기 대회 그리고 다양한 문화예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코로나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독도 문예대전의 경우는 금년도에 아마 한 432점이 증가해서 3,631점이 지금 접수가 되어서 네. 지금 이제 심사를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좋은 성과를 또 거두셨네요. 그렇습니다. 예. 독도 수호를 위해서 독도재단이 지금 굉장히 이렇게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요. 좀 가장 대표적이다라고 할 만한 것이나 아니면 기억에 남는 활동들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지난해 갑자기 불어닥친 코로나19로 인해서 아마 여러 가지 그 정상적으로 하는 사업들이 많은 어려움에 네. 봉착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기억이 남는다면은 국민들에게 여러 가지 독도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면서도 제대로 된 국민 교재가 없었습니다. 그거를 우리 재단에서 독도 알아야 지킨다는 국민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네. 교재를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국민들이 볼 수 있게끔 배부를 하기도 하고 더군다나 이제 교보문고에 PDF 파일로 무료로 올리기도 하고 또 외국에서도 특히 미국, 일본에서 많은 요청이 있어서 영어판과 일본어판으로 만들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파일들이 일본에서도 많은 요청들이 있었나요? 그렇습니다. 일본에도 양심적인 또 독도와 한국 땅으로 인식하는 많은 또 학자나 지식인들 그리고 시민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저희들하고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어떤 활동들이 있었을까요? 그 외에도 또 대표적이라 하면은 이제 독도와 관련된 자료를 특히 이제 고지도 관련해가지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지난해 서울대학교 도서관과 국회 도서관, 우리 독도재단, 동북아 역사재단 네. 같은 10여 개 기관들에서 소장하고 있는 415개 섬에 대한 그 독도 고지도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지금 이제 올 10월 달에 데이터베이스를 공개할 그런 예정이 있습니다. 또
현황 조사 자료 바탕으로 여러 가지 또 발표를 하실 예정이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이 연구들이 이제 되면은 아마 이제 특히 지난해에는 독극 관련해서 또 고종황제 책령 네. 반포 기념을 하는 그 국민 우표를 만들어서 또 이렇게 그 우표를 통한 네. 독도를 영유권을 지키는 그런 사업을 하기도 했었고 앞으로는 이 제사를 바탕으로 해서 독도의 위치라든지 그런 형태 섬의 뭐 이렇게 모양, 제작 연도별로 이런 다양한 것들을 분석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연구 결과물들을 발표해 나갈 또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독도의 어떤 그 당위성을 알리는 컬러링을 국민들에게 무료로 배포하기도 하고 또 일본의 사이버 도발 및 독도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서 사이버 전략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내외적으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해와 주시고 계신데요. 또 들어보니 지난 4월 한 달 동안이 전국 모든 초중고교에서 독도 교육 주간을 운영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 교육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또 앞으로 독도 교육 활성화 방안은 어떤 게 있을지도 좀 궁금합니다. 일본은 2008년도에부터 이제 중학교 교과서 도발을 시작으로 해서 초, 중, 고 전체의 어떤 56종에 대해서 독도를 한국이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다라는 네. 어떤 왜곡된 그 교과서를 지금 만들어내서 지금 자라나는 일본의 전 학생들이 그걸 잘못된 인식으로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해서 우리 정부에서는 이걸 독도 교육 주간을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우리 경북도 교육청이라든지 우리 경북도에서도 이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또 경상북도 출연 기관인 우리 독도 재단에서도 이번 교육 주간을 맞이해서 지난 4월 달에 독도 알아야 지킨다를 발간하기도 하고 아마 이런 교육 시스템이 또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 독도 재단에서는 지난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수능 문제를 전체적으로 네. 우리가 조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건 한 15년간에 7문항밖에 문제가 나오질 않았습니다. 독도에 관련돼서요? 한국사라든지 지리 쪽에서. 네.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현실이, 그래도 또 수능 문제 한 문제라도 좀 출제가 되어야지. 그렇죠. 많은 또 학생들이 관심을 갖지 않겠나. 이래서 제가 도의 독도 정책관으로 있을 때에도, 교육부총리님께도 직접 그런 건의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해마다 좀 문제가 좀 출제가 될 수 있도록 좀 해달라. 네. 네. 네, 반영이 되기를 또 기대를 해보면서 네.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일본이 독도 역사 왜곡을 좀 멈추지 않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특히 도쿄올림픽 지도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하면서 굉장히 논란이 됐었죠. 이런 상황에서 경북도와 정부 그리고 독도재단의 역할은 무엇인지도 좀 궁금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아시다시피 이거 이제 한 보름 정도 남은 일본 그 도쿄 올림픽에 그 조직위원회 홈페이지에 보면 성화봉송 지도에 독도와 그리고 또 러시아의 쿠릴 열도가 그 일본의 영토인 것처럼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또 러시아 정부와도 문제점을 또 공유를 하고 공동 대응을 해서 그 전 세계 IOC 위원들에게 올림픽 정신을 훼손하고 일본의 속셈을 알리고 지도에서 독도를 삭제해야 된다고 강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 독도를 가라는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이미 올림픽 위원회에 독도 표기 삭제 요구를 서한을 보낸 바도 있었습니다. 또 이처럼 정부와 경상북도가 정치적으로 외교적인 역할로 이제 대응을 한다면은 독도재단은 또 민간 차원에서 독도에 올바른 지시를 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예를 들면 사이버 외교 사절단인 그 반카와 네. 함께 그 세계 청원 사이트에 이런 것들을 좀 올려서 도쿄올림픽 성화봉송로 지도에서 독도 표기 삭제 운동을 한다든지 또 재단은 또 일본의 또 후한 무치하고 또 네. IOC에서의 또 애매모호한 그런 태도들을 우리가 또 질타하는 것을 중앙일간지에 기고도 하기도 하고 또 영어판으로 일어판으로 버전으로 그 SNS에 이렇게 올리기도 했었습니다. 특히 아마 그 비슷한 시기에 대통령께서 스웨덴에 다녀오실 때 그 상원의회 도서관에서 지도를 봤던 그런 것도 아마 그와 관련된 연장선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도쿄 올림픽에 앞서서 전 세계인들에게 알리는 온 오프라인 전시회를 준비 중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고지도 전시회라고 들었는데요. 이 전시회에 관해서도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 뭐 최근 대통령께서 영국에서 개최된 G7 회의를 다녀오시면서 스웨덴의 상원의회에 방문 확인했던 당비례 고지도를 비롯해서 재단에서 그동안 구축해왔던 독도 아카이브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조선 왕국도라든지 또 아니면 광동 요동 조선지도 그리고 18세기 중후반 그 유럽에서 제작된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로 펼친 관련 지도를 보여주는 전시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국회 그 의원회관에서 진행되는 오프라인 전시회와 온라인 전시회를 병행해서 진행할 생각입니다. 이렇게 독도가 우리 땅임을 확인시키는 자료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굉장히 넘쳐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역사적, 지리적으로 대표적인 자료들이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말씀을 해 주실까요? 독도는 뭐 지리적으로나 역사적으로 또 국제법적으로 네. 명백한 대한민국의 땅입니다. 아마 연간 독도를 방문하는 관광객이 지난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좀 줄었습니다만은 연간 한 20만 명이 방문을 하고 있고 네. 또 독도의 어떤 치안과 경비를 담당하는 경찰이 주도를 하고 있고 또 어떤 뭐 이렇게 등대지기 독도관리소 직원들이 또 상주를 하고 있으며 네. 또 경상북도 의회에서는 정기적으로 독도 현지에서 의회를 열기도 합니다. 뭐 어떻게 보면은 일본인도 뭐 최근 지금까지 몇 사람이 다녀간 적이 있습니다만은 일본인이 독도를 방문하기 위해서는 여권을 가지지 않고는 방문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외국이니까 예. 일본인한테는. 그만큼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확실한 증거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뭐 그뿐만 아니라 그 일본의 그 수많은 자료에도 독도가 대한민국 땅임을 이렇게 밝혀주는 자료들이 많이 차고도 넘칩니다. 그 뭐 독도는 우리 땅 노래에도 나오는 날씨가 좋으면은 울릉도와 독도가 서로 보인다는 네. 그 뭐 이렇게 세종실록 지리를 비롯해서 우산도는 외인들이 말하는 송도라고 기록된 동국문헌비고라든지 또 만기요람이라든지 그런 자료들이 있고 또 안용복 그 유명한 안용복 장군이 울릉도 쟁기에 대한 뭐 숙종실록이라든지 그 외에 독도와 대한민국 영토임을 천명했던 대한민국 칙령 제41호라든지 뭐 그 외에 많은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더구나 또 일본에서도 그 일본 자료도 보면은 독도는 대한민국의 영토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일본의 서쪽의 경계는 네. 그 옥기섬까지 있다라는 그 언주시청학기라는 중요한 자료도 있고 또 그 외에도 그 일본의 최고 행정기관인 태정관 지령에서도 수많은 자료들이 독도가 대한민국 땅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정말 하나하나 언급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런 자료가 굉장히 많은데요. 독도에 대한 세계인들의 어떤 시각은 어떤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2차 세계대전이 이제 종료되는 시점에 그 연합국은 독도를 일본 영토에서 분리를 했습니다. 그 1943년에 연합국은 그 일본이 탐욕과 폭력에 의해서 탈취한 모든 영토로부터 추출한다. 이라는 카이로 선언을 발표를 했고 또 패전 후에는 일본이 점령한 그 연합군 최고사령관 각서인 즉 다시 말하면 스칼핀 677호 1033호를 발표해서 독도를 일본 영토에서 분리했습니다. 그리고 1951년 9월 8일 일본의 영토를 확정한 그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연합국의 조치를 개성한 것으로서 독도를 한국의 영토로 재확인한 것으로서 독도는 대한민국의 어떤 불가분의 영토임이 확인이 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독도를 방문하는 국민들이 있잖아요. 근데 독도 방문객이 연간 어느 정도인지도 좀 궁금하고 또 독도에 들어가는 인원이 정해져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2005년도에 독도 입도를 개방한 이후에 해마다 인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뭐 특별히 뭐 입도 인원이 제한되어 있지는 않고요. 네. 아마 평균 계속 늘어나서 한 2019년까지는 한 20여만 명이 다녀갔는데 매년 지난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그건 한
그 5% 정도가 감염됐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는 한 89,374명이 8만 명 넘게. 그 급격히 줄었습니다. 아마 그 코로나로 인해서 줄었습니다만은 금년도에는 이제 다시 많이 회복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독도재단이 오랜 기간 독도 영유권과 문화 주권 강화를 위해 노력해왔는데요. 앞으로 독도재단이 좀 나아가야 될 방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뭐 독도는 우리 민족의 어떤 자존심이자 네. 또 대대손손 후손들에게 또 물려줘야 될 유산입니다. 일본의 어떤 지속적인 도발에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독도의 진실에 대한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재단에서는 국내에서는 독도를 좀 더 생동감이 있고 또 친근하게 느낄 수 있도록 교육과 연구, 뭐 탐방, 홍보 이런 사업들을 방향성을 잡고 있으면서 해외로는 일본이 또 주장하는 독도 일본 영토설의 어떤 허구성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수 있도록 이성적인 접근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도 6월 달에 독도재단에서 공개한 개정 일본 여지 노정전도와 지난해에 우리가 이제 독도 고지다 데이터베이스가 아주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겠죠. 네. 예. 특히 이제 지난해에 독도의 달 우표 수첩도 발행을 하고, 일본이 특히 일본 외무성에서 여러 가지 위작된 이 개정 일본 여전들을 그게 짝퉁이었다는 것을 우리 독도재단에서 밝힌 바가 있습니다. 네. 또 그 외에도 독도가 이제 독도재단에서는 여러 가지 또 마케팅이 또 중요한 시대이기 때문에 네. 다양한 또 콘텐츠를 제작하고 국민들뿐만 아니라 글로벌 독도를 위해서 전 세계의 독도를 공통범으로 하는 많은 사람들과 뭉쳐서 독도와 동해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갈 생각입니다. 특히 올해 재단은 올해 사업 목표를 온라인과 글로벌 콘텐츠로 정해서 오프라인 홍보보다는 온라인 홍보 쪽으로, 그리고 이제 국내보다는 해외 쪽으로, 그리고 콘텐츠 개발을 통해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해나갈 생각입니다. 이렇게 앞으로 마케팅 관련한 온라인 마케팅에 또 주력을 해주실 거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런 온라인 콘텐츠 관련해서는 혹시 어디에서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을까요? 국민들이 좀 찾아보고 싶다면. 대표적인 독도 관련 온라인 콘텐츠는 이제 K독도. K독도. 예, 네. 들어오시면은 여러 가지 다양한 독도 관련 일어나는 뉴스, 카드 뉴스라든지 유튜브, 페이스북, 많은 또 자료들 이것들을 보고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K독도 안에서 네. 사이버 전략센터를 운영하면서 앞으로 제대로 된 사이버전에서 적극 대응할 그리 생각입니다. 네, 앞으로의 활동 정말 기대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좀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본은 교과서 왜곡과 방위백서라든지 외교 청서 이런 걸 비롯해서 도쿄 올림픽까지 여러 가지 독도 침탈의 야유를 버리지 못하고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 도발을 감행해 나오고 있습니다. 독도재단은 국제 정세 변화 속에서도 독도 수에 대한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만반의 태세를 다 갖춰나가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국민 독도 교재의 발간과 독도 교육 영상 제작과 같은 선제적인 대응으로 어려움을 이겨냈듯이 일본의 어떤 도발도 물리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서 독도 수호의 어떤 플랫폼으로서 내비게이션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겠습니다. 사랑은 깊은 관심이라고 했습니다. 독도가 국민들로부터 어떤 관심을 늘 계속 받을 수 있도록, 독도가 외롭지 않도록 우리 영남방송 애청자 여러분께서도 독도와 우리 재단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응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독도에 대한 많은 관심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순식 사무총장과 함께했습니다. 헬로 이슈 토크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